안녕하세요, 해피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어떻게 지금의 직장을 제가 구했는지 그 에피소드 겸 경험담을 올려볼까 합니다. 전문직 절대 아니고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과정이랍니다. 제 사적인 경험담만으로 늘어놓지 않고 혹시나 지금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민은 왔는데 정식 일 잡기가 너무 힘들어 계속 고군분투 중이신 분들께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픈 마음에 올려봅니다. 그러니 목소리 어색하고 듣기 불편하다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시면 시간 낭비란 느낌 안 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희 회사엔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덩달아 저희 팀도 무지 바빴답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서 힘들었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직되기만을 바라는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요. 항상 제 입장에선 단점보다 장점을 더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럼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50대가 되면 일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전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네요. 제 판단력과 손가락 외엔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벌여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밥벌이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며 항상 감사히 여겨요. 더군다나 한국서 말하는 이른바 찰밥통이라 불릴 만한 글로벌 대기업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동료들 모두 평균 20년 이상 계속 함께 일을 해왔을 정도랍니다. 은퇴하거나 퇴사하신 분들도 본인들의 주거 환경 변화 혹은 나이 때문에 떠나신 거고요. 한국과 달리 은퇴의 나이도 여긴 없어요. 내 몸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다녀도 되는 환경이랍니다. 이곳 문화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보다는 내 삶의 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대부분 60대 좀 넘으시면 파트타임으로 바꾸시거나 자발적 은퇴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제 나이대가 되면 분위기상 떠밀려서 은퇴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 모든 분들은 얼마나 암담하고 좌절스러우실까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화 현상인 교육 자금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라 여겨요. 이곳에선 한창 노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자녀 교육에 올인할 일이 없으시니 은퇴 때 대부분 안정적인 재정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제 경우엔 출산 휴가를 쓸 일이 없었으니 지난 20년을 쉼없이 달려왔답니다. 정말 어느새 뒤돌아보니 20년이 흘렀더라고요. 맙소사. 물론 1년마다 5주 휴가가 주어져서 여행 좀 다니고 했지만 그보다 좀 더 길게 한번 쉬고 싶다란 맘도 없잖아 들었답니다. 근데 아시죠? 일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 이들이 막상 또 일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하는 거. 제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캐주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20년 전 제가 이 직장에서 처음 캐주얼로 일할 때 시급보다 10여 불도 안 되게 올랐더라고요. 이전 영상에 언급했는데 결국 전 임시로 일하던 곳에 매니저가 절 좋게 봐줘서 직업 소개소 직원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직원에게 건네준 이력서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매사 근면 성실하고 시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에서 항상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더 좋은 자리나 추천을 받으시면 바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 이력서를 그 소개소 직원에게 준 게 2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기다리다 못해 거기로 연락을 했더니 절 깜빡했다면서 바로 다음날 인터뷰 날짜를 잡아줬어요. 아니 연락 안 했으면 어쩔 뻔. 이 점에서 또 느끼지만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잡아당기는 열쇠이자 힘인 거죠. 연락 안 준다고 마냥 기다리다 저 또한 잊어버렸다면 제 인생은 또 완전히 바뀌었겠죠. 더 나은 상황이 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페나 식당, 가게 등 업주와 직접 하는 초스피드 간단 인터뷰가 아닌 운 좋게 잡은 제 호주에서의 첫 정식 인터뷰는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답니다. 알고 봤더니 저와 함께 인터뷰를 본 분이 인터뷰어와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결과야 뻔했죠. 호주는 한국과 달리 인맥을 많이 이용하고 그게 엄청 유리하거든요. 예전에 지사장을 뽑을 때도 저희 회사도 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처음 여기 일할 때도 가족 단위가 꽤 있어서 놀랬어요. 자매, 형제, 모자관계 등등으로 엮여 있었거든요. 아무튼 여긴 대놓고 인맥으로 고용한답니다. 그러니 저희같이 아무 인맥 없는 이민자들은 더욱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요. 다시 돌아가서 안 됐다는 연락을 직업소개소 직원에게서 들었는데 대신 제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같은 회사에 비슷한 다른 일자리가 바로 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더불어 전해줬어요. 인터뷰는 또 다시 안 해도 된다네요. 단지 아침 6시 10분에 일을 시작하는데 차는 있냐 묻길래 전 차 없어도 해보겠다 했죠. 그렇게 해서 전 새벽 5시에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서 첫 기차를 타고 출근하게 됐답니다. 결국 전 마침내 제대로 된 호주 직장이란 곳을 다니기 시작해요. 직업
직업 소개소를 통한 제 일자리의 제 첫 호주 직장은 자동차 안전벨트 관련 제조업체 회사였어요. 주 고객이 토요타였죠. 당시 시급이 22불이었나? 아무튼 이전 한인업체에서 받던 급여들보다 높아서 처음 접하는 일이라 매일같이 긴장된 하루를 보냈지만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즐겁게 다녔어요. 그 와중에 거기서 일하는 몇 여성 동료들의 인종차별적인 행동과 언사도 겪었지만 무시했어요. 반면에 인상 좋으신 동료분께서 어느 날 저더러 넌 여기서 일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꼭 나한테 맞는 일을 찾으란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맞는 일이란 게 어떤 걸까 막연히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장엔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밥벌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답니다. 워낙 그 전에 제대로 세금 내는 일을 하고프단 마음으로 고생도 하고 헤맸거든요. 3개월 정도 다녔을 무렵 회사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시작한다면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을 먼저 내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저도 포함이었죠. 그렇게 기쁘게 다녔던 첫 직장은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답니다. 나중에서야 또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카페일 다음으로 제겐 아주 큰 전화위복이 된 상황이었어요. 해고돼서 더 다행인 상황 말이죠. 정말 여러분도 잘 다니던 직장 해고됐다고 무조건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순간엔 하늘이 무너질 듯 암담하지만 세월이 결국 내게 왜 그랬는지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계시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이랍시고 먹고 살 정도의 적당히 월급은 받으니 비록 나와 안 맞아 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저냥 계속 다니는 경우 의외로 저희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날 고맙게 다시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니 더 좋은 직장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나 봐요. 만약 그 회사가 중국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거기서 수백 명의 직원들 틈에서 대체되기도 아주 쉬운 인력으로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아왔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선 다시 직업 소개서에서 절 보낸 것이 A란 창고형 포장 제품 제조업체였는데 거긴 항상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일을 갔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기 전에 벌써 저처럼 캐주얼로 일하러 오는 젊은 호주인 여성이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고선 제가 일을 더 잘한다고 더 좋아해 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제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후 감사히도 늘 먼저 절 찾아주셨어요.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풀타임으로 주 5일을 채워 일하는 날은 거의 없이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직업소개서에서 전화가 와선 P라는 회사로 출근을 하라네요. 사실 그 사이 잠시 고기 공장 같은 곳으로 절 보내서 갔는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하루 만에 그만뒀었거든요. 여자 화장실도 없는 남자들만 일하는 곳이었고 전 그들 틈에서 구석구석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는 일을 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그날 점심시간 후 바로 그만둔다 했죠.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회사인가 궁금도 하고 긴장도 됐었어요. 근데 막상 알려준 주소로 도착했더니 회사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위치도 변두리가 아닌 시티 바로 부근이고 여태 일 갔던 곳과는 달리 아주 현대적인 시설의 회사였어요. 알고 봤더니 완성된 제품들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재검사에 필요한 캐주얼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포함 총 12명의 캐주얼들이 2주만 일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도 놀랬죠. 캐주얼로 저 말고도 이렇게나 많이 소개서에서 보냈네 하고요. 근데 2주도 채 안 되어서 그 일은 빨리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 포함해 단 3명만 계속 거기로 일을 가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셋이 가장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 회사에서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직업 소개소가 받았대요. 말 그대로 저희는 선택된 거였죠. 예상됐다시피 저희 셋은 모두 아시안 이민자들이고 탈락된 이들은 대부분 호주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이민자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잡으려 노력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더 열심히 하는 게 보였던 거죠. 이후 여전히 A와 B 두 회사를 번갈아 일 다니면서 전 2번째 회사인 P 회사만 다면 좋겠다 엄청 바랬답니다. 아무리 A 회사에서 저를 이뻐라 해줘도 시설이나 위치, 환경, 규모, 대우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았거든요. 글로벌 대기업이니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반갑게도 정직원 자리가 하나 나서 저희 셋 캐주얼 모두 지원했고 인터뷰를 각자 따로 보게 됐어요. 사실 나머지 2사람과 달리 여전히 저만 영어가 좀 서툰데다가 막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제 중고차를 도난을 당해 그 문제로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경찰이 제 차를 찾았다는 하는 그날 인터뷰가 잡혔어서 볼일 보고 바로 인터뷰하러 갔었죠. 나머지 2사람은 계속 일을 갔었는데 거기서 동료들한테서 인터뷰 팁을 받았던 거예요. 그 팁을 듣지 못한 전 질문에 답도 잘 못하고 당연히 떨어졌죠. 하필 우리 셋 중에 일 잘하고
착하고 친했던 동료가 아닌 주위 눈치를 살피며 게으름을 피우는 데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다른 동료가 돼서 더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대부분의 인터뷰가 그렇듯 행동보다도 때론 말만 잘해도 유리하잖아요. 그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엔 정말 이 직장의 정직원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지 말란 법은 없다고 이후 한 정직원 동료가 승진 인터뷰를 보던 와중에 인사부 매니저에게 절 적극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 운 좋게 불안정한 캐주얼 신분이 아닌 짧아도 안정적인 4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동료가 인터뷰 다음날 저더러 널 추천했으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정말 직업 소개서가 아닌 갑자기 회사의 인사부에서 직접 제게 연락이 와서 좀 적잖이 당황했었죠.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매니저가 제게 정직원 오퍼 편지를 건네주면서 축하한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직원 되는 상황이 아주 흔하고 쉬웠답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캐주얼로만 2년 넘게 일하는 동료가 있을 정도네요. 아무리 인사부에 읍소해도 반응은 늘 똑같아요. 잘 알았다. 자리 나면 알려줄게. 이거죠. 여튼 이렇게 정직원 단계를 쉽게 받았답니다. 여태 인맥운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역시나 추천해준 동료의 인맥운이 큰 작용을 했지만서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 정말 제게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전 이 회사와 기나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긴 인연을 이렇게나 길게 맺을 줄 당시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서도요. 회사선 그 사이 해마다 3%에서 4.5%까지 임금 인상을 해준 덕에 지금 연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래서 해외에서도 대기업 하나 봐요. 노조가 강하니까 3, 4년마다 임금 인상 협상 때 꾸준히 올라와 준 거죠. 추가 수당도 괜찮아서 이곳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국말로 하자면 꿀잡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아무리 수당이 좋아도 마뜩치 않을 텐데 그 초과 근무라는 게 아주 간단한 업무라 힘들 일이 없거든요. 호주인 즉 오지 동료들은 가족과 시간 보내는데 더 할애하려고 초과 근무를 자제해요. 저를 포함 역시나 이민자 동료들이 최대한 수당을 받고자 항상 자처하고 선호하죠. 그럼에도 수당이 높은 일요일 근무 땐 모두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그게 업무 성격상 출근 후 단 10분만 일하고도 첫 기본 4시간 곱하기 일요일이니 2배 해서 8시간의 임금을 받으니까요. 대부분의 호주 회사가 그러하지만 계약서상 그렇게 측정하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일반화시키지는 않을게요. 여러모로 혜택이나 복지가 좋은 회사를 최대한 다녀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내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서도요. 아무래도 직업운, 회사운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난 못해. 미리 포기하거나 단정짓고 덤비지 않는다면 그런 운도 사실 끌어올 일 아예 없는 게 맹점이죠. 긴 세월을 일한 만큼 참 많은 일들도 일어났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하죠. 고액 연봉 직장인들은 그만큼의 무거운 중책이 주어지죠. 저희가 하는 업무 형태가 워낙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분야라서 어쩔 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답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있긴 해요. 팀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 하나가 불러올 파장, 즉 회사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일 시작하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다 배우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답니다. 법적으로 통과해야 할 몇 과정조차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 점이 제가 원했던 일이기도 해요. 이 회사에서 캐주얼로 처음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일반 포장 부서였어요. 패키징인 거죠. 당연히 캐주얼로 일을 갔었으니 간단한 반복 노동 일이 주어졌죠. 그런 일은 아무나 새로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든 제 위치가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었거든요. 쉽게 날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란 마음을 항상 가졌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었어요. 바로 옆 부서에서 구인 광고를 냈거든요. 포장 부서 보담도 훨씬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라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한 부서였어요. 여전히 영어가 서툴다 여긴 전 감히 그 자리에 도전할 생각조차 그 당시에 못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너 사이언스 즉 과학 관련해서 한국서 학위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한 명도 지원 안 한 것 같다면서. 한국에선 그저 서랍 속에 놓인 종이 한 장 역할만 다 했던 제 지방대 학위. 막상 졸업하고 보니 다들 알아주는 대학이 아닌 이상 한국에선 학위란 게 참 쓸모없구나 라고 여긴 터라 이곳에 와서도 그런 학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분이 아깝다고 부추기시니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의 동료가 이랬죠. 더군다나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니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내용 지원서 한 장을 매니저한테 받아서 적는데 빈칸 채우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매니저가 감사하게도 도와줬답니다. 인터뷰 때 질문에서 안 사실이지만 회사 내에서 지원자가 저밖에 없었지만 외부에선 17명이나 지원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바로 옆 회사에서 지원한 분은 이 분야 경력만 20년이 된다 하니 전 당연히 안 될 거라 여겼죠. 옆 회사라서 분위기상 경력자가 지원했던 걸 다 알게 된 동료들이 며칠 지나 그분이 된 것 같다는 소문까지 나돌았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매니저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너가 됐다며 축하한다는 거예요. 뭐지 싶어 순간 어리둥절했다가 바로 기분이 완전 날아갈 때 좋았어요. 나중에 드러난 게 몇 동료들은 캐주얼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들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거라곤 안 믿은 거였어요. 게다가 영어도 여전히 서툰데 그러면서 루머가 났던 거죠. 약간의 시기 혹은 질투가 있었달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 지금의 부서에서 쭉 일하게 된 거랍니다. 사실 뭐 제가 하는 일이 막 대단한 건 절대 아니지만 되돌아보면 이렇게까지 온 게 참 잘 헤쳐왔구나라는 뿌듯함과 보람이 제겐 분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도전과 행동이란 걸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 청년들에게 자꾸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스토리에서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어쩌면 전 아직도 작은 한인 가게 아니면 한인 식당에서 쭉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래 여기서 사셔도 현지 제대로 된 일을 찾으려 하기보다도 한 번 잡은 일, 즉 한인업주 밑에서 계속 일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대로 된 임금은커녕 연금 혜택이 있는 곳도 아니고 현금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영어가 서툰 상황에서는 어디서든 한인업주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호주 사회에 그나마 좀 잘 스며들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인 거죠. 누가 뭐라든 지금 나 하는 일이 만족스럽다 면 그걸로 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악덕업체 사장의 부당한 해고나 인건비 착취의 경우를 당하는 상황이 될 경우가 크다 보니 그 점이 많이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저도 처음엔 카페에서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좋았어요. 그 순간에는 아주 만족했지만 막상 다른 분야로 들어서 보니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절대 아니었고 내 노동 대비 임금이 참 낮았구나 실감하게 됐답니다. 수많은 해외 이민자분들 정착은 하고 싶은데 두렵고 어려운 영어로 안 해도 쉽게 구해지는 일이라곤 한국말 통하는 소규모 한인업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영어 회화를 적극적으로 연습하셔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여전히 캐주얼들이 오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있는데 그 캐주얼들은 금방 일을 식상해하고 일을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집이 잘 사는 건지 일자리는 구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후기가 없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나라의 이민자들이다 보니 얼마든지 쉽게 다른 일을 잡을 수 있다 이거죠. 반면 오래전 직업 소개서에서도 저더러 한국인은 영어를 잘 못하던데 넌 그래도 잘하는 편이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었음에도 말이죠. 영주권을 비롯해 각종 비자 준비에 시간과 신경을 쓰며 열 올리는 시간보다 영어 회화를 더 열심히 준비하시길 이래서 간절히 조언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일자리 못 얻을 일 거의 없어요. 오래전 제가 블로그에 심한 말을 올려 비난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제목이 영어가 안 되면 호주 오지 마세요 였거든요. 전하고자 했던 제 깊은 뜻은 영어를 기본 회화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 고생하시다가 역이민할 일이 없다를 강조하고자 세게 올린 거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제목은 참 오지랖스럽기도 했고 좀 과했네요. 마무리하자면 정착을 위한 이민 준비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바로 영어 회화 그리고 도전,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일단 영어 회화가 기본적인 것만 되면 직업 소개서를 찾아 문의를 해보세요. 물론 소개서 종류가 전문직 포함해서 여러 가지니 그것도 잘 알아보셔서 찾아보셔야 해요. 이 또한 여러분이 부딪히셔야 할 큰 관문이기도 해요. 그럼 그들이야 인력이 필요하니까 언제든 환영하고 이력서와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얘기를 전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제가 예전 블로그에 이렇게 쓴 경험담 글을 읽으시고 정말 직업 소개서를 찾아 일을 구하신 분들도 계세요. 감사의 댓글을 주셔서 저도 알게 됐네요. 이 영상으로도 담은 한두 분이라도 용기를 얻으신다면 영상에 드린 제 시간과 노력이 더 헛되지 않아 보람찰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조언이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까 해서 과거 제 과정과 경험을 되새겨 떠올리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체 과장이나 거짓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 잘랐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뭐 그런 거 좀 반드시 안 해주셔도 되고요. 물론 해주시면 저야 아주 감사하죠. 블로그 운영을 그렇게 했듯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채널이니까요. 힘도 나고 보람도 더 느낄 것 같네요. 구독자 수나 뷰수가 더 많아지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해피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